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기업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정말 주가가 나락을 갔었죠.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두 번의 갭 하락 후에 추가 하락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정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존 아메리칸 타워 수익 실현 후 매수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갭에 갭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배당 성장주로 관심은 있었던 종목인데 너무 시가 배당률이 낮고 주가가 높아서 진입하기 힘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크게 물렸네요. 그래서 물린 김에 기업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차트입니다. 주봉인데요. 정말 무섭게 떨어지고 248불을 찍고 나서 반등은 조금 했지만 나락을 갔습니다. 저는 400불을 깨고 내려갔을 때 진입을 했었는데요. 과거에 400불 초에 매수해서 500불을 넘어가면 매도하는 방식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정도면 저가다 생각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300불을 깨버리네요. 그리고 300불을 깨길래 남은 현금 조금 더 털어서 두 주 정도 추매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고점 대비 주가는 60%가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반토막인데 최근 여러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미국의 1등 보험회사이고 매출은 400조에 시가총액은 500조였던 회사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몇 달 사이 시총이 250조가 날아가서 현재는 250조 정도의 시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얼마나 하락했던 기록이 있을까 쭉 보니까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85%까지 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직접 금융위기와 비교해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네요. RSI도 정말 말도 안 되는 11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30 미만일 때 과매도 구간으로 저가매수 기준으로 삼긴 합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면서 차트를 다시 봐도 정말 무서운 하락이긴 하네요. 그럼 대체 이 거대 보험회사가 왜 이렇게 나락을 가는 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슈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실적에 진심인 회사죠.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주가는 지옥을 갑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기본이긴 하죠. 실적 자체만 안 좋은 것을 떠나서 작년 12월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맨하튼 시내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당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에 1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 그리고 무엇보다 25년 기존 EPS 가이던스를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적 올해는 안 좋아 이걸 공개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도 나락을 가겠죠. 그럼 배당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제가 서두에 배당 성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 관심 종목에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저장해 두고 지켜왔었습니다. 보통 1% 중반을 전후로 배당률이 형성되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2%를 넘겼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19%로 엄청난 배당 성장을 보여주는데도 시가 배당률 2%를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주가도 같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것이겠죠. 10년 동안 배당금이 5배가 올랐고 주가도 5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맞지 않는 SCHD도 10년 동안 배당금이 2배가 증가됐고 평균 성장이 10%인데 말이죠. 이 그래프 보면서 화이자 배당 그래프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당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꾸준한 배당 성장은 지속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긴 하죠. 내 연봉이 20%씩 매년 올랐다는 의미니까 엄청난 성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투자를 꺼려 했던 이유는 역시 1%대 시가 배당률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실적을 좀 자세히 봐볼까요? 매출 400조의 거대 보험회사입니다. 삼성전자 전성기 시절 비슷하죠. 다만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인데요. EPS는 가이던스를 낮췄다고 하지만 꾸준히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어도 1분기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전년 동기가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가이던스 조정이 실적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으로 개파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이 회사가 주가 폭락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의료비가 비싼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용 지출 면에서도 한국이 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16%가 의료비로 충당된다고 하네요. 정말 미국에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가 정말 잘 되어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 덕분에 과대 치료와 청구로 건보료가 매년 올라가는 부담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 정책은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네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 업무를 진행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부분과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약가에 대한 등록 관리 업무를 하는 옵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은 두 부문에서 1분기는 성장을 했는데 동기 대비해서 봐야 하니까 두 핵심 부문 성장한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주가 하락 이유를 알아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슈인데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는다는 이슈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과대 청구를 통해서 이익을 많이 얻었다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한국과 비슷한데 한마디로
한마디로 한국과 약간 비슷한데 허리 조금 아프면 그리고 뻐근하면 그냥 바로 도수 치료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 해야 할까요? 혹은 난 감기인데 뭐 폐렴이라고 속여서 더 돈을 받아냈다는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이슈가 커지자 5월 13일 긴급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고발을 받지도 않았고 뭐 아니라면서 주장을 했었는데 과연 어떤 말이 맞을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이슈가 왜 불거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미국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 사설 보험회사에서 일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 가입이 되는데 그걸 정부 가입을 진행할지 민간 가입을 진행할지 결정하는데 대부분은 민간 기업을 가입합니다. 이유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입자 800만 명을 보유한 미국 1위 회사입니다. 이 MA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되면 연방정부에서 보험사에게 1인당 특정 금액을 지급해줍니다. 일반적인 보험사 운영이랑 비슷하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청구로 인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터진 건데 과연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 부분인 옵텀인데요. 그 옵텀이란 회사의 핵심 사업 중 옵텀 RX라고 돼 있죠. PBM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와 보험사의 중간에서 약가를 조정하고 협상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24년 기준 PBM 상위 3개 회사의 점유율은 80%입니다. 여기서 또 시비가 붙는데요. 바로 그 유명한 트럼프가 말이죠. 트럼프는 연방정부 지출과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연방정부 지출에서 메디케어 부분이 17%로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 보험사 회사들의 주가가 트럼프 당선 이후 맥을 못 쓰는 것이겠죠. 사실 이 사업은 약가를 협상해서 낮추고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좋은 의도이긴 한데 미국의 합법적인 리베이트와 로비의 비즈니스 문화에서 얼마나 리베이트가 되는지 모르는 것도 이번 분란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말은 저 PBM 회사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약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겠죠. 자기들 약값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혹은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방약 가격 낮추라는 트럼프의 규제와 행정명령 속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PBM 사업은 약의 등급도 정하는데 포뮬러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1티어, 2티어, 3티어, 4티어 이렇게 약의 등급을 정하는 것인데 1티어가 가장 저렴하면서도 그래서 그런지 제네릭 약품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비유하자면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복제품 88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PBM 회사들이 비아그라를 2티어로 놓고 88정을 1티어로 둡니다. 그럼 같은 효과의 제품을 1티어가 되어 더욱 대중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할 테니까 88정 판매량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걸 정하는 사업이 PBM 사업이죠. 따지고 보면 전 세계 판매되는 대부분의 약들은 미국 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이 많으니까 그 약들의 주도권을 제약회사가 아니라 이 중간 미들맨이라고도 하는데 PBM 사업 회사들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이상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지옥으로 250불마저 깼다가 과대 낙폭을 만회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까지 겹쳤는데 주말에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저평가 구간은 맞는 것 같은데요. 보통 유나이티드 헬스 PER은 20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배죠. 정말 박앤세일이라고 할 수 있고 현재 1분기 실적 발표가 미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역성장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터지는 여러가지 악재 뉴스에 의해서 이 정도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생각입니다. 금융위기가 터진 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버금가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수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제가 크게 물렸다고 해서 어떤 감정적 변화를 겪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매하면 된다는 마인드이긴 하고 더 떨어져라 사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매집을 하긴 해야겠죠. 이번에 스티브 햄슬리라는 CEO가 재등장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길 기다려봐야겠네요. 다만 이래저래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V자 반등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악재들을 다 벗어던지고 실적으로 보여주는 시기가 언제일지 배당받으면서 존버해봐야겠네요. 저가 매수라고 생각해서 저와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역시 주식은 어렵네요. 오늘도 배우는 하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